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겨울방학 학원 수업 점검 데드라인 첫 주,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또는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제 겨울방학 수업이 개강을 합니다. 대형도, 소형도, 중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강을 하는데 학원을 옮기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원을 추가로 더 다니시는 분들 또는 원래 기존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요번 겨울방학 잘 보낼 수 있는지 처음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게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빨리 점검을 하고 빨리 확인을 해야지 이 긴 겨울방학은 또 여름방학처럼 3주, 4주가 아니고 길잖아요.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겨울방학을 큰 손실 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민하고 고심해서 학원을 옮기셨는데 아이가 두 달 동안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역 정교권의 외침.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니고 스탠다드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 학원은 이제 학원을 막 수학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그런 친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막 받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수강생이 더 많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학원을 차린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게 저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책임을 지고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정말 인생을 나도 같이 한번 책임을 져보자라는 걸로 학원을 제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차린 건데 이게 돈에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다 보니 뭐 그냥 단타로 하는 친구들이니 뭐지 막 그냥 저희는 이제 뭐 아이들을 가려서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모두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저에 대한 그 책임감의 경계성이 이제 그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등록을 하거나 상담을 하러 오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상담을 뭐 등록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우리 학원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다.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더니 등록을 안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학원은 조금 이제 수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잘 없는데 예외적으로 고3은 좀 예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대형 학원 강의나 1타 강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그분들의 이제 수업 방식이나 스킬은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어차피 대부분 다 이제 대형하고는 주말에 수업이 있으니까 주말 수업 1회 수업으로 이제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 이번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오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뭔가 잘 푸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스탠다드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뭔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학교에 정말 학벌이 좋고 교과서나 문제집을 편찬하는 그런 정말 실력 좋은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랑도 전혀 다른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 스탠다드하게 공부한 그런 방법이랑은 전혀 다르게 풀어서 굳이 왜 저걸 저렇게 풀어야 되나라는 계속된 의구심과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자꾸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해왔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뭔가 푸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방법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풀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굳이 이 방법이 스탠다드한 방법보다 계산이 더 빠르거나 심한 문제를 더 잘 푸는 그런 스킬은 아니었는데, 굳이 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 하나는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왜 해설이나 스탠다드한 방법은 이 방법인데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라는 시간을 첫 수업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1등급 받는 친구들인데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과연 강사가 문제를 잘 푸느냐, 아니면 그 강사가 우리 아이를 잘 풀게 만들어 주느냐. 강사가 정답을 잘 맞추냐, 그 강사가 우리 아이를 정답을 잘 맞추게 만들어 주냐. 얼마만큼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스킬이나 뽀록을 가르쳐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르쳐 주냐. 스킬을 가르쳐 주고 통박을 가르쳐 줄 때 이게 단순히 나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연습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상위권 친구들, 극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있나 아니나 막 성찰하고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데,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은 그냥, 오, 신박하게 푸네. 이 새끼 멋있다. 이 사람 잘 푸네. 막 그러면서 역시 대치동이 최고야. 역시 1타 강사 수업은 다르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접목할 수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스탠다드한 방법이랑 다르게 푸는지, 왜 이 사람이 정돈된 해설이랑은 풀이 방법이 다른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거죠. 집에 가서 엄마 역시 수업이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고 내신을 해보면 그 방법을 아이가 절대 흡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고민을 해요. 왜 이 사람 이렇게 풀까? 이 사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강사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100% 없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표본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푸는지 설명해 줘서, 아니요,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냥 그렇게만 아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타까운 이 부분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데, 우리 이제 이 상위권, 그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은 그런 필터링이나 과정이 없고, 그냥 오 멋있어, 오 잘 풀어만 있다는 거죠. 내 것으로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풀고 선생님이 봐주고 고쳐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을 선택할 때 누군가가 우리 아이한테 마법의 가루를 뿌려줄 거라는 그런 상상과 생각으로 아이의 학원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역 수시 합격자의 외침. 유명한 학원에 다 가봤고 과외도 해봤는데, 관리와 수업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지난 주말에 이제 올해 수시 합격한, 저희 학원을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는데 선생님 찾아뵙고 싶은데 찾아가도 되나요?
뭐 선생님 한가한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부터 수업인데 10시 전이 한가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10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3 1학기 중간고사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학원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미적분 성적이 너무나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까지만 하고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학원을 다니고 겨울방학도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이제 안 나왔으니 이제 고3인데 저희 학원을 오래 다녔지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시고 학원을 이제 옮기자고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이제 뭐 저 듣기 좋으라고 이제 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 그거는 아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부터 자기가 선생님 말 안 듣고 이제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그런 잘못이지 선생님의 방식이나 방법이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거를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학원을 끊었다는 거죠.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학원을 끊고 뭐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부터 시작해서 반포에 있는 유명하다던 학원을 자기가 기말고사 전까지 과외까지 해가지고 7군데를 옮기면서 다녀봤대요. 이 친구 이제 경제력이 있는 친구니까 막 두 개씩 막 해서 뭐 한 주, 두 주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옮기고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반포에서도 그렇고 시대인재도 그렇고 유명하다는 학원을 다 다녀봤는데 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 별로였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성적이 낮아서 낮은 반에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실력도 별로고 관리도 정말 이상하고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왜 이런 식으로 푸는지 근거도 전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지, 왜 여기 학원이 잘 되는지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겠고, 아무 실력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시험 3주를 남겨두고 모든 학원을 다 정리를 하고 수학학원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재 준 거, 자료 준 거, 1학기 자료 준 거, 그거 바탕으로 교과서랑 이제 센이랑 그다음에 수능 특강 이제 그렇게 자기가 3주 동안 정말 엄청 열심히 풀어서 결국에는 이제 합산을 해서 등급을 좀 잘 만들었다고 등급을 많이 기말 때 올려가지고 합산 등급은 이제 원래대로 나왔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와서. 그래서 제가 땡땡아 그러면 그 3주 남았을 때라도 나한테 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성적이 안 나와서 안 좋게 학원을 선생님을 못 믿고 끊었기 때문에 아이들 그래요.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죄송했다고, 못 돌아오겠다고, 못 돌아오겠다고, 너무 제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래 다녔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그만둘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수능은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끝까지 수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시를 챙겨서 결국에는 수시로 인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개별 수업을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판서 수업을 하고 칠판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방학 때 하거든요. 방학 때 이제 10명 정도의 이제 한 반에, 한 학년에 이제 저희가 정원이 10명이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의 친구들을 놓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그 다음 학기 공통 과목에 대해서 칠판 수업, 개념 정리, 유형풀이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럼 제가 그 10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칠판 수업을 내가 해주는 게 좋니? 개별 수업을 해주는 게 좋니?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극상위권이나 전교권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극상위권, 전교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칠판 수업하면 조금 소음이 들리니까 자기는 모르겠는 개념 공식만 빨리 설명해주고 자기가 문제 푸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칠판 수업을 해주고 개념 수업을 해주고 어떤 게 더 괜찮냐고 물어보면 칠판 수업이 집중이 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뭔가 많이 굉장히 풀고 유형을 많이 적고 그 유형 풀이를 같이 하니까 뭔가 역동감은 있지만 결국에 다시 자기가 풀으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풀어주고 자기가 바로 그 다음 유형 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가동력이라고 하나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 칠판 수업을 듣고 막 열심히 씹어먹는 스타일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전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만족감, 어디 마법의 가루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한테 누가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학원이 정말 관리가 잘 되는지,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아이가 편안히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똑같이 공부를 그 학원을 다니고 A 학원을 다니고 B 학원을 다녀도 똑같이 아이 성적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이와 선생님과 부모가 소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부모님들만 발을 동동 굴르지 이런 체크가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하면 정말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곳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역 하위권의 외침. 난 그냥 앉아있는 아무도 날 신경 써주지 않는다. 저희 학원에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서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차가 큰 학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절대로 성적이나 아니면 능력치에 대해서 골라서 받지 않기 때문에 개별 수업 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적이 낮은 하위권 친구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물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1학기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그래서 어디 어디 학원을 다녔냐. 그럼 유명한 학원은 다 다녔어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그랬더니, 뭐, 그 대형 학원 유명한 데서는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설명을 하는데, 그냥 다 같이 설명하니까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개별 수업 학원 갔는데, 그냥 앉아있고 질문 안 하니까 그냥 앉아있다 와서 딴 생각하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라면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대형 학원이든 개별 수업 학원이든. 그런데 더 의욕이 없고 더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무 웃기죠? 스파르타 뭐 그런 것들 아이에 맞게끔 해야죠. 아무리 채찍 때리고 스파르타로 해봐야 아이의 능력치가 그만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주고 많이 해라고 해도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료를 많이 주고 무조건 시키는 거 전교권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런 스파르타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내 수준에 맞게끔 한자를 공부를 해도 그 수준에 맞게끔 성장하기를 바라셔야 돼요. 제가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들한테 늘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공부를 해봤지 않냐? 공부 시간 1시간 늘리는 게 한 달, 두 달에서 1시간 늘어나지 않는다. 집중력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서 그거를 급하게 늘리려고 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모든 것들이 체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해요. 특히나 이 반포나 강남 대치에 사는 경제력 있는 부모님들,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할까 싶어요. 기다려주면 이 아이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중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더 먼저 포기하고, 부모가 더 잘못된 방법을 아이한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체하고, 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끔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유의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겨울방학 학원 수업 점검, 데드라인, 첫 주,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랑 잘 이야기하고 아이랑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점검하셔서 바꿀 건 바꾸고 옮길 건 옮기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꼭 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